노 저을 때 갑자기 노를 젓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투트랙, 이 유죄 계속 나올 것, 대야 공세, 대출이자 낮춰야 민생 행보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투트랙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습니다. 재판이 빨리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한도 자체가 없고 북한 핵이 아니라 인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죠. 네. 한동훈 대표의 어제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거 유죄 계속 나올 거예요. 빨리빨리 상급심 확정이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또 뭔가 뭐 중소기업 중앙회를 가서 또 만나기도 하고 뭔가 민생 행보로 보이는 부분들을 계속 일정을 지금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평이 이런 게 나왔어요. 뭐냐? 여기 국민의힘이라는 배를 타고 유죄 뭐 이게 지금 돛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를 젓고 허공에다 뭐 얘기를 하고 있죠. 한동훈 대표 같아요. 검은 뿔테. 그런데 여기를 좀 싹 보면 휙 돌아서 여기 또 있다는 거죠. 네. 국정쇄신에 또 돛을 올린 한동훈 대표의 모습입니다. 여기 갔다가 유죄 얘기하다가 국정쇄신도 얘기하고 제목이 뭐냐? 물 들어올 때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죠.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노 저을 때입니까? 예, 뭐 사실상 노져야 될 맞다. 텐데, 근데 그 민생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을 때 제가 바로 통화를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하고.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 얘기가 이게 뭐 그 판결은 잘 나와서 네. 다행입니다만 사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부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저희 쪽에서 회의할 때도 뭐 비공개 회의나 이럴 때도 이거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사이익, 이 선거에 대한 반사이익만을 가지고 가는 거는 국민들이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쇄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우리 경제, 민생 이런 부분에 올인하는 그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반사 이익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민생을 챙겨야 될 때다. 지금 물 들어올 때고 그래서 노 저을 때다라는 판단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노를 젓는다는 게 민생 행보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여중진 3, 4명 총리 후보 거론. 김여사 라인 수술할 듯 민생 말고 쇄신 측면, 인적 쇄신 측면에서도 좀 노를 저어야 될 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금 이 조선일보의 기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중진 3, 4명이 총리 후보로 거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길 좀 볼까요? 누구냐? 주호영, 권영세, 이정현, 정진석 등 야당과 협치가 적합한 인물이 총리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지금 총리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누구 하고 싶다라고 또 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야당의 의사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당과 협치에 적합한 인물로 총리 얘기가 좀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분들 중에서 야당이 오케이 할 수 있는 총리 후보감 누가 있을까요? 뭐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아니 그동안 총리가 뭐 협치를 못하는 인물이라서 야당과 협치가 안 됐습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그동안 야당과 협치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협치가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대통령께서 인적쇄신을 얘기했을 때 개각을 인적쇄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국민을 속이는 거다. 개각은 개각인 것이에요. 때가 돼서 하는 건데 생색내기용으로 총리를 바꾸면 무슨 인적쇄신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국민을 또 속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김여사 라인을 수술할 듯. 지금 대한민국에 수술할 게 김여사 라인입니까? 김건희 여사지요.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수술을 해야 국정의 걸림돌이 제거가 되는 것인데 지금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한테 어떤 인적쇄신에 대한 효과를 보기 쉽지 않을 것이고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색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나 야당 대표라는 건 미우나 고우나 협치하고 협력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상대편 집에 불이 났다고 해서 거기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마치 더 불나서 죽어라 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그릇인데 정말 간장 한 종지도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 언행을 보인다는 건 한동훈 대표에게는 정말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한동훈 대표 옆집에 불난 거 보고 좋아한다는 건 간장 종지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아니 그 1심 선고에 대해서 네. 뭐라고들 하세요? 아까도 뭐 우리 다 봤잖아요. 앞에서 뭐 서울대 나온 판사 맞느냐 이런 식으로 학력 그러면 다른 대학 나온 판사는 그렇게 결정을 해도 되고 서울대학 나온 판사는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이렇게 사법부를 능멸하고 우리의 헌법 질서 시스템을 갖다가 조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합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야당 저희 입장에서 얘기한 게 저희가 무슨 뭐 춤을 췄습니까? 뭘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능멸하면 안 된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25일 판결 또 있지 않습니까? 네. 23일 날 또 대규모 장애 집회를 하겠다고 해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짓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시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심지어는 뭐 같은 당원들께서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뭐 대안을 하려니까 그 무슨 상임위원장 한 분께서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 이런 그건까지 막 퍼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아니, 저는 이제 네.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 세력에서의 미래에 대한 정치인으로 가려면 네. 품을 넓게 가져야 되는데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본인 집도 불이 지금 나 있는데 본인 집안 불부터 꺼야지 나머지 불 났다고 본인 집 불 안 꺼지거든요. 그러면 좀 품이 넓은 그런 좀 메시지를 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야당 대표에게 선거 나와서 초상집인데 거기에다가 법정 구속될 것이다. 법정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정치 금도를 넘어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양쪽 집에다 불이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약간 인식을 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예상밖 중용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좀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 물 들어오고 있어, 이 노를 젓고 있다라는 건데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려면 노를 한 방향으로 같이 영차 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같은 방향으로 꼭 젓는 것 같지는 않더라. 왜? 다음 기사를 볼까요? 친윤 한동훈 딸명이 윤 부부 비판 게시판 글 경찰 서버 보전 요청 친한 수사 지켜볼 것. 친윤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한동훈 대표의 딸 명의로 당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더라.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왜 특정 글들은 삭제가 되고 왜 특정 글들은 삭제가 되지 않는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지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되었던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일단 예. 한동훈 대표 명의는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 차치하고요. 예. 가족은 장인, 장모, 예. 모친, 예. 배우자, 딸 아. 이 5명. 딸도요? 네, 예. 이제 제가 오늘 공개했는데 예. 딸도 2달 동안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게시글을 무려 152개를 올렸습니다. 예. 같은 명의라고 쳐요. 그런데 이 5명이 모두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적지만 예. 이 5명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예. 다 1, 2분 간격으로 글을 올려요. 예. 그러니까 장인 1분 뒤에 장모, 1분 예. 뒤에 배우자, 1분 뒤에 딸, 1분 예. 뒤에 모친. 예.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이게 한 건이 아니라 거의 몇 건 이런 패턴을 띱니다. 예. 네. 김민전 최고위원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얘기입니다. 지금 게시판 글 중에 한동훈 대표는 본인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니까 차치하고 그럼 가족들도 아닌 것이냐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한동훈 죽이기 그 3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과거에 이제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 한동훈 때문에 그 총선에서 졌다.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어야겠다. 라면서 백서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백서가 공개가 되면 만들어지면 한동훈이 얼마나 큰 죄악상을 저질렀는지가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선전선동하지 않았습니까? 백서가 나왔는데 뭐가 공개가 된 다음에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경선 과정에서 그 문자 논란이 있었어요. 그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게 보냈다는 그 문자. 그 두 사람이 문자 그 오갔는데 네. 그게 어떻게 공개가 됩니까? 그게 어떤 기자에 의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 기자가 주변에다가 허락을 받고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누가 허락을 한 겁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그때도 왜 여사가 보낸 문자를 답을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만약에 거기다 답을 했으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자, 한동훈 대표 본인은 거기서 쓴 적도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 익명 게시판이에요. 그 익명 게시판에는 대통령, 여사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난도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저에 대한 비판이나 다른 장동혁이라든가 김민전 그리고 김재원 그 최고위원에 대한 비난글도 차고 넘쳐요. 네. 그런데 그 비난글을 거기다가 당원이 익명으로 올리는 것들을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다가 한동훈의 이름을 치고 가족들의 이름을 쳐서 그걸 실명인 것처럼 다 끄집어내서 그걸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거는 뭔가 의도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글을 올린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비난 댓글을 올린 게 아니라 주변에다가 신문사의 사설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르르 올려놨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네.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비난글을 퍼부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네. 경찰 수사를 보시면 그게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있는 건지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글을 올린 것이 무슨 불법적인 게 있는 건지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가족들과 이름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냥 한동훈 대표를 흔들기 위한 그런 일들이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살모사 프로젝트처럼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동훈 죽이기 시즌 3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밝혀지긴 밝혀질 텐데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동훈 대표가 우리 가족들도 아니래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거는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네. 참모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될 수 없는 정보를 우리가 이제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구고 이건 네. 누구고 밝히면 앞으로 그 한동훈 대표의 가족의 이름으로 네. 이 사람도 당신 가족 아니야? 이 사람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엉터리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다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대표는 그러면 내 가족 네. 뭐 일가 친척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당신 가족인지 확인해. 이 사람 이거 예를 들면 어디 쇼핑 가서 무슨 뭐 샀는데 백 샀는데 이거 당신 가족 아니야? 라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억지로 공격하기 위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런 공작 정치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하게 합니다. 네. 사실 가족이냐 아니냐를 단답으로 이번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제2, 제3의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 다 어떻게 대답할 거냐라는 말씀이에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금 이 집안 싸움이에요.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는 이거를 수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가족이 걸려 있어도 뭐냐면 당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품격을 보여주는 그런 건데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고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익명으로 한다는 거는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다소 불편하다는 건 온 국민이 알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만한 여당 대표로서 대우를 받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잖아요. 말하자면은 용산을 찾아갔을 때 거의 말하자면 문전박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이런 하대를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억지로 좋아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의사표현을 한 거를 가지고 집권여당이라는 그 안에서 친윤 친한이 나눠져서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 다무검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드루킹 사건이다, 매크로다.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옆에서 보는데 낯이 좀 뜨겁습니다.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아니 그럼 뭐 용산에 초대해서도 뭐 이른바 하대 아닌 하대를 당했는데 그럼 가족들은 기분이 좋겠냐라고 말씀해서 도와주는 듯하면서도 마치 그 글은 가족들이 썼다는 걸 전제로 또 말씀을 하시는 좀 묘한 또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빨리 좀 수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